인간이 하는 행위의 90% 이상은 예측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언어는 당연히 예측 행위겠죠. 그럼 예측 행위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걸 들어가기 전에 요즘 많이 듣는 유튜브에서 강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나는 독자적인 사람이며 주변의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독재자 같은 말이죠. 안타까운 건 이것을 10대, 20대 초반 학생들이 듣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공부가, 다시 말해 영어로 한다면 영어가 내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내가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영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부터 20대 이상이 된 분들, 성인들이 하루 종일 영어 공부해도 평생 가도 원어민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국어를 잘하는, 우리말 잘하는 그 외국인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일러도 그 타일러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한국말 정말 잘하죠. 근데 아주 쉬운 말들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걸 평생 가도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 먹었다. 그럼 애를 먹었다. 우리 친구 먹자. 이런 거. 복숭아 먹은, 벌레 먹은 복숭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레를 먹은 복숭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먹다라는 뜻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타일러가 했던 말들 중에 여러분들을 못 알아듣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외부에서 인풋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한 건데요.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여러분 될 수 있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TV에 비춰진 타일러의 모습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앤디 클락이라는 인지 철학자들의 철학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과학적 기반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꽤 높죠. 자, not just pain, 단지 고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이 all we see, 보고, 듣고, feel,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이에요.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정도로 우리의 뇌가 predict, 예측한다는 거죠. 이것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이렇게 느낄 것 같아, 이렇게 경험할 것 같다 라는 것을 예측해요. 내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listening이고 보는 것은 독해가 되겠죠. We seldom, 우린 좀처럼 realize this,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좀처럼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나는 내 의식대로 해석을 하고, 얘는 주어니까 우리는 해석했고, realize는 깨닫다로 해석했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most of prediction, 대부분의 예측은요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 직접적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우리의 바디의 느낌, 고통, 터치, 촉감, 바이브레이션, 진동, 이게 뭐죠? 바로 리스닝에서 들리는 소리가 되겠죠. 바이브레이션이죠. 이렇게요. 사인 코션. 이런 바이브레이션 같은 느낌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것에 의해서 정보를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베이스예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이스가 돼서 얘가 예측을 하고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On the more traditional view, 전통적인 견해, 데카르트 시대부터 어떤 전통의 견해는
우리가 뭔가 인지한다는 거, 인식한다는 건 어떻게 작동한다? 주로 outside in으로부터 작동한다고 믿었어요. outside in이 여러분 알고 있는. 그래서 outside가 뭐죠? 밖이에요. in은 아니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바로 input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를 암기하고 그리고 문법으로 분석해서 문법 정보가 되겠죠. 이런 정보를 input 집어넣음으로써 밖에서 안쪽에 집어넣으면 비어있는 우리의 머리는 인풋이 많아지니 점점점 지식이 쌓여서 당연히 아웃풋이 일어난다라는 논리. 이게 바로 뭡니까? 바텀업이에요. 밑에서 올라간다는. 그게 바로 데카르트가 했던 생각이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느낌으로는 그렇게 하죠. 느낌이 우리 참 많이 속이는데. According to Predictive Processing, PP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측을 통해서 뭔가를 가공 처리하는, 정보를 가공 처리하는 이 PP에 따르면 대부분의 하드워크, 힘든 일, 세상을 인식하는 힘든 일은 어떻게 된다? 다른 방향. 다시 말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하는 다른 방향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efficient, 효율적이에요. 만약에 그 guess, 추측한다는 얘기죠. 예측이 fail to accommodate,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는 거 신뢰했던 것이 맞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는 발음. 예를 들면 I'm going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going to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gonna 라고 발음을 하거나 want to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wanna 이렇게 했을 경우 wanna 이렇게 또는 something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띵을 약하게 발음해서 something 띵 들릴까 말까 some만 발음한 느낌 이런 발음들 대충 발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정확한 발음이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죠. 자신이 예측했던 something이 아니라 some만 나올 수도 있고 I'm going to, I'm gonna wanna를 want to를 wanna 라고 하니까 예측했던 거 맞지 않겠죠.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도 그러하죠.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줄여서 발음하니까. 그랬을 경우 이 sensory information 그러니까 소리로 들린 정보죠. 이거와 일치하지 않으면 빠르게 예측 에러는 tweet 꼬고 다시 이 추측을 refine 다시 말하면 다시 정제해서 세련되게 좀 더 조정한다는 거예요. 꽈서 그것을 바꿔서 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련되게 가다듬는 거죠. 그러므로 I'm gonna 하더라도 I'm going to겠지라고 왜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내가 알아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하더라도 제가 정확한 발음이 잘 들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분명 그런데도 우리가 알아듣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대충 말해도 알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국에 우리의 모든 정보는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예측 프로세싱이에요. 자, 탑다운 방식이라도 얘기하는데요. 뉴런의 연결이 탑다운으로 러닝 가동돼요. 안에서 뇌 안쪽에서 어디로 나옵니까? 바깥쪽으로 sensory peripheries 우리가 생각하는 바깥쪽 눈이나 바깥쪽 센서가 되겠죠. 센서의 바깥쪽 주변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inside out이죠. 또는 top down이라고 불러요. top down 방식이란 건 결국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는데 이게 크게 포인트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I'm go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going to를 gonna로 하든 음마로 하든 대충 발음하든 어떻게 발음하든 간에 그것보다도 더 많이 이 들어오는 정보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예측해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outnumber. 어느 정도로 될까요? 그것은 거의 90%라고 합니다. 인풋의 90%. LGN이라고 그냥 이건 그냥 그 뭐랄까 같이 갑시다. 거의 90%가 포스트 레티널 포인트란 말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레티널이 안구입니다. 안구의 포인트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가 그냥 들어오죠. 비주얼 패스니까 시각 통로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건데 거기를 이제 그쪽에 들어오는 정보의 90%가 실제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네이트 그 기원이 저 깊은 뇌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구가 있으면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이 정보를 가기 전에 뇌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바로 LGN 단계예요. 포스트란 말은 뒤란 뜻이고 레티나 뒤쪽에 있는 포인트에 어떤 것이 있는데 시각의 경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정보가 우리 생각할 땐 그냥 들어와서 그대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사이드 아웃 내가 이 부분을 왜곡하거나 지가 예측했던 거와 비춰봐서 맞거나 안 맞거나 맞지 않으면 좀 왜곡을 해서 맞추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기타 등등등. 그래서 단어가 모른다 하더라도 때로는 버리기도 하죠.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게 90%란 얘기예요. 10%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90%는 다 자기가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hardest work, 가장 힘든 것, 가장 힘든 일이 행해지고 있어요. 바로 inside out으로. 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인풋이 아니에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이 훨씬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풋이 10%라면 아웃풋이 몇 프로다? 90%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시죠? 근데 과학적으로 그래요. 자, 많은 에너지가 그다음에 벌어진 에너지의 예산이 뇌 사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1%를 뇌가 사용하죠. 이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어디에 받쳐집니까? 순간순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제너러티브 모델 제너러티브 머리는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예측하면서 가는데 그때 제너러티브라는 단어가 바로 상생,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뭔가를 예측하는 모델. 이것이 바로 프레딕션, 예측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상생 모델이 있습니다. 생성 모델. 그것을 운영하는 데만 상당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뇌는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창출하고 새롭게 만들고 예측하고 소리도 예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자, 좀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합니다. 독해할 때 여러분들 또는 듣기 할 때 우리말 들을 때 영어를 들을 때 또는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해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들리면 파동이 들리죠. 바이브레이션이 들리면 지가 알아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측하면서 그 일치시켜 나가죠. 자폐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가 슬쩍 나오길래 이것만 슬쩍 봐드릴게요. 그러면 인사이드, 머리 안에서 나오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정보 중에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병이 발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자폐 스펙트럼이에요. 최신의 그러한 증거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은 그런 스펙트럼의 컨디션은 그럴듯하게 타당성 있게 이러한 종류의 차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텐던시, 경향, 높인다는 거죠. enhance, weight, 무게를 바로 들어오는 센서리 정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예를 들면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더 무게를 높이는 중요도를 높였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90%가 우리 내에서 외부의 정보를 통제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부의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됐을 때 나오는 게 자폐예요. 이것은 generate waves prediction error, 예측하는 에러의 그러한 파종, 다시 말하면 엄청난 그런 쇄도하는 그런 에러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세상을 seem full of important, 중요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디테일한 걸로 가득 채우게 되죠. 따라서 마스터하기 힘들어져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어를 제가 해석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번역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요. 인풋, 들어오는 정보를 보다시피 중요하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정보가 해석이 안 되면 마스터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장에서 주어 동사와 목적어를 분석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바로 문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오거나 문법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해석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언어인데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형태에 나타나는 자폐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언어 현상이 나타나죠. 저는 그것을 문법이나 또는 구문 독해나 그리고 단어 암기에 따른 또는 듣기에서는 여는 발음. 여는 발음이 뭐죠? 말씀드렸듯이 그냥 원투를 원어라고 발음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발음했을 때 이것도 암기, 이 발음도 암기. 원래 내가 원투를 원어 발음해도 이거 원어 아니야? 라고 트윗, 왜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refine, 자기가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마저도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가서 인풋을 넣는 거죠. 인풋의 영역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다 암기해버리면 우리 뇌는 할 게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의도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예측 기능을 다 하지 않고 무조건 너는 기계적으로 내가 넣는 정보는 다 정확한 거니 디테일한 거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전달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안 들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발음이 안 들려도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정확하지 않아도. 근데 발음이 정확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미국식 발음을 알아듣는데 영국식 발음 못 알아듣는 이런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어느 선 안에 들어오면 미국식 발음이 영국식 발음은 해석돼야 되는데 우리가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 사람들 쓰는 발음이 이상하긴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커다란 영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측 가능한 상황. 때로는 물론 연변 사람이나 또 제주도 사람의 발음들은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예측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는 발음은 그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바텀업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배우라는 얘기죠. 문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런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자폐 스펙트럼에 가까운 학습법이다라고 전 이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폐 스펙트럼에 가까운 학습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정보의 enhance, 높이를, 가중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예측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만 한다면 우리는 해석도 자유롭게, 듣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해석을 들어가야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어는 어떤 개념이냐? 어차피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예측 행위에 들어가죠. 언어를 예측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뇌가 하고 있는 90%가 뭐라고요? 다 예측이에요. 예측 행위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에너지도 90% 쓰고 있는 거로 봐서 90%로 봐야겠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예상한 대로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은 무의식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내 의식의 세계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된 신호를 받아요. 그럼 영어로는 내 의식의 세계로 가능하겠구나? 잘못된 얘기죠. 의식의 세계로 가능하지 않아요. 영어는. 타일러가 아무리 영어 공부해도 걔는 우리처럼 원어민처럼 한국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다 영향을 받는데 뭐에 영향을 받죠? 내가 예측하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어는 기본적으로 예측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느끼는 겁니까? 이런 것을. 이유는 뭐죠?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 독해와 영어 리스닝은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바디가 느끼는 것들, 바이브레이션, 리스닝이 돼 있죠. 이것은 누가 나온 거예요? 베이스가 뇌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을 다 암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견해에서 안에서 들어가는 정보를 중요시 여겼던 그게 뭐죠?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학습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P에 따르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왜 효율적이죠? 예측을 해야지만 빠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들으면서 빨리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측하기 때문에요. 예측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측은 에러는 다시 트윗, 꽈서 다시 정제해서 예측을 세련되게 다듬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탑다운 방식이 정답인 거예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안에서 안으로 들어온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 90%의 에너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가.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